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월 한 달 수익 11억 원 달성하게 해준 3가지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 공유를 해드리면요. 일단 27로 끝나는 계좌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이틀 전에 영상에서도 공개했던 계좌인데 2월 한 달 수익이 5,7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1, 2월 1월 1억 3,600, 2월 5,700 합쳐서 1억 9,300으로 나오는데 1월에는 이 계좌가 1순위 주력 계좌였고요. 2월에는 이 계좌가 후순위, 2순위 계좌였습니다. 주력 계좌는 따로 있는데요. 주력 계좌 보면 이 계좌인데요. 이 계좌 수익을 보면 1월에는 2천만 원, 1월에는 이 계좌를 1월 하순부터 이 계좌를 매매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2월 수익이 지금 082로 보이죠. 8,200만 원 보이는데 앞에를 보면 10억 8,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을 보면 2천만 원, 11억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계좌는 이제 주식 선물,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을 매매했었는데요. 주식 선물과 그리고 지수 선물까지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는 최근에 동방 1월 달에 삼상 먹었고 2월 달에도 또 삼상을 먹었는데요. 눌림목 단타도 했었고 최근 한 주간은 현대바이오를 좀 매매를 했었죠. 그래서 그 매수에 대한 것은 현대바이오 매수 근거라던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의 좀 일부 내용 동방이라던가 카카오, 네이버 과거에 이제 현대기아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매매 설명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사실 1월 달에 기아차가 16.64% 오르고 그 다음날 19%까지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이때 이틀간 그러니까 거의 한 40%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2박 3일 동안 40% 올라갔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놓쳤습니다. 요걸 놓치고 나서 솔직히 좀 멘탈이 살짝 나갔어요. 이거를 먹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놓쳤을까?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시장에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최고 19일, 20일 최고의 시장 주도주였던 거죠. 왜 주도주 매매를 놓치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살짝 자괴감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주도주에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정을 기다려서 기아차를 매수를 해서 여기서 9% 올라가고 하루 쉬고 또 14% 올라갔는데 이 구간에서 수익을 좀 크게 냈었죠. 눌림목 급등 이후 주도주 급등 이후 눌림목 매수했던 거고 그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 여기서 눌림목 주고 신고가 돌파하면서 상승이 이어졌는데 카카오에서 또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또 여기서 신고가를 1월 28일 날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돌파를 했었죠. 돌파하고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7%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이 이어졌는데 또 이 네이버로 또 꽤 짭짤한 수익을 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11억 원 큰 수익을 달성하게 해준 3가지 원칙과 기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강한 종목만 매수한다.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입니다. 강한 종목만 매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시장 주도주, 시장 대장주, 그리고 시장 선도주를 매수하는 거죠.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매수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고요. 하락 추세인 종목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폭락 시그널 나온 종목 매수하면 안 되는 거고 죽은 종목 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 대장주, 선도주만 매수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동방을 보면 제가 바닥권 첫 상한가 나오는 날 한 28% 정도의 매수해서 상따를 한 거죠. 그리고 삼상을 먹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매수 청산, 매수 하면서 삼상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첫눌림 단타를 또 했었고 3분봉 조정 확인하고 또 단타로 또 수익을 냈죠. 쿠팡 관련주 대장인데 쿠팡 관련주가 10개가 넘습니다. 되게 많은데 저는 거의 동방만 매매했어요. 거의 동방 위주로 매매했고 다른 종목 해도 다른 종목은 동방에 비해서 비중이 굉장히 작았고요. 거의 동방을 중심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그 와중에 현대 바이오는 굉장히 강한 52주 신고가, 10 몇 년 신고가를 냈는데요. 현대 바이오 매매 내용을 보면 또 여기서 여기 12월, 작년 12월에 세게 올라갈 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크게 냈었고, 분할 매도했고, 여기서는 낙폭과대 단타를 했는데 손절을 했네요. 그 다음 다시 여기 올라갈 때 또 계속 매매를 해서 여기서 특히 마지막 날 분봉으로 보면 25, 26일 날 또 매수를 해서 한 9천 몇백만 원 매수를 해서 이렇게 분할로 청산을 쭉 하고 다시 눌림목 매수하고 또 청산하고 하면서 괜찮은 수익을 냈었죠. 그러니까 시장 주도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고 쫄병들을 이끄는 주도주, 선도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거고요. 하락 추세 종목, 폭락 신호 나온 종목, 죽은 종목은 매매를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SV 인베스트먼트가 작년 9월 25일 날 상한가 가면서 단기간에 100% 이상 시세가 세게 나왔습니다. 그때 거래 대금이 하루에 1조 2천억까지 엄청나게 실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폭락 신호가 나왔죠. 트랩 나오고 깨졌죠. 폭락 시그널이 나오고 중간중간 반등은 있었지만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습니다. 죽은 거죠. 폭락 시그널이 나오고 꺾인 종목은 거래를 가급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물리면 손실은 손실대로 나고 또 거기에 자금이 묶이고 다른 종목, 다른 좋은 종목에 들어갈 자금이 줄어드는 거죠.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고 손실은 손실대로 나고 머리가 아프고 막 신경이 그쪽으로 이런 쪽으로 가 있으면 정말 시장을 보는 눈, 시장 어떤 주도주 순환의 흐름을 보는 눈이 떨어집니다. 이쪽에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되면요. 이런 종목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 절대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밤낮으로 책상에 써놓고 밤낮으로 명상을 하면서 되뇌어야 됩니다.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진입한다. 나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진입한다. 이것을 자꾸 스스로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명확한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만 매수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돌파 초입 매수, 또는 돌파하고 이미 시세를 분출했으면 눌림목 매수만 하는 거죠. 네이버가 1월 28일 날 7%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돌파이자 이렇게 박스권 돌파죠. 근데 7%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눌렸을 때, 눌리고 지지가 나오는 걸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하면 그 다음날 다시 이렇게 7% 장중 상승하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동방도 만약에 이 급등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치고 상승 초기에 매수했으면 이 3상을 먹을 수가 있는데, 3연속 상한가를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위에서 추격 매수한 사람은 단기간에 13,950원에서 9,000원까지 급락을 하는데 물릴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추격 매수하지 말고, 돌파 첫 양봉은 많이 올랐어도 괜찮습니다. 사상 52주 신고가 박스 돌파 첫 양봉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얘가 선도주니까, 주도주, 이 테마의 대장주니까요. 다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치고 상승을 시작하는 초입이고 돌파 초입이죠. 그래서 3연상을 먹는 거죠. 그래서 돌파 초입에 매수하지 못하고 올라가서 매수하면 추격 매수가 되니까 그때는 눌림목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답니다. 항상 욕심이 문제죠. 기법을 알고 있어도, 어떤 매매 방법을 알고 있어도 멘탈이 흔들리면 매매가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법보다 궁극적으로 고수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궁극적으로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시키는 것에 중요한 것은 기법은 기본이 되는 거고, 그 위에 신법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멘탈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이상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분할 매수하는 습관, 그리고 분할 청산, 매도도 분할 청산하는 거죠.
초고수도 최고가 매도는 어렵습니다. 초고수라고 해서 최저점 잡고 최고점 매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버슈팅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다 먹을 수도 없고요. 그러려 오버슈팅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팔고 더 가더라도 내가 어떤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매도를 했으면 잘한 거죠. 그리고 나서 더 가는 것은, 그리고 나서 오버슈팅으로 좀 더 가는 것은 내 몫이 아닌 겁니다. 제가 현대바이오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상한가 가는 날 매수를 하고 일부 청산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25일 날 아침에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 출발해서 빠졌다가 결국 10시 반 넘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조정 상승으로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때 매매 내역을 보면은 아침에 급등 출발해서 여기서 재료가 상한가 갈 수 있을 만한 재료였는데 급등 출발해서 올라가다가 시가를 깼죠. 시가를 깨고 시가 부딪히고 다시 빠졌습니다. 시가를 깨는 걸 보고 이거는 일단 팔아야 되겠다 매도를 한 거고, 다시 이제 이 아침 고가를 돌파하는 걸 보면서 매수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1000주를 매수했는데 그리고 나서 500주를 팔았습니다. 가격으로는 300원 밖에 못 먹었어요. 300원 뛰기. 그러니까 수수료 세금 때문에 약 0.5% 뛰기 한 거죠. 근데 왜 반을 팔았냐면 49,950원에 팔았거든요. 5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한 방에 돌파할지 그거에 대한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절반을 0.5%지만 절반을 챙기고 5만원을 확실하게 돌파하면 다시 매수하겠다라고 한 거죠. 분할 청산의 한 가지 관점이기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는 3분의 1 정도 또는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강하게 다시 돌파하거나 지지를 받으면 재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5만원 한 틱 아래 49,950원에서 500주를 매도하고, 5만원 한 틱 안에 49,950원을 500주를 매도하고, 여기 1000주 매수하고 500주를 매도하고 5만원을 돌파 안착하는 걸 보면서 다시 5261원에 812주 1000주를 주문 넣었는데 아마 800주만 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면서 상한가에 500주를 추가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이제 뒤늦게 체결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상이 풀리면 저는 다시 상한가 잔량이 줄면 일단 절반을 던졌을 겁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상한가 잔량이 전혀 줄지 않고 상한가 잔량이 계속 장 끝까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매도가 출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한 거지. 상한가 잔량이 많이 줄었으면 절반을 일단 매도하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분할 청산을 하는 거고, 뭔가 고점 시그널 또는 매물이 출회되는 시그널이 나오면 분할로 조금씩 챙기는 거죠. 네. 최고가에 딱 매도하는 게 고수가 아니고 대응을 잘해야 되고,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대응을 잘하는 게 고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음 날도 아침에 이렇게 사실 이날 다른 쪽에 더 집중을 하느라고 일단 일부 3분의 1인가를 팔고 또 팔고 이렇게 했는데 4분의 1 팔았나? 분할로 팔았어요. 근데 이게 분할로 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이렇게 다시 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강하게 상승을 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오는데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계속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더 비싸지만 매수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또 여기서도 저항에서 분할 청산을 했지만 저점을 계속 높이고 이평 수렴 정배열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더 높은 가격이지만 매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동방도 지난 금요일 날 매매를 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한 걸 볼 수 있는데, 그 앞에 이 가격대가 대략 9,600원 부근인데 그 앞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 거 보면은 9,450원에서 9,550원 사이에서 분할로 매도를 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돌파를 확인하고 눌림목에서 매수를 했고,
장 이제 연휴 앞두고 장 막판이기 때문에 정고점에서 청산을 분할로 청산을 했는데 그걸 강하게 돌파하고 만 원이라는 자리를 만 원이라는 자리 저항을 라운드 피겨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는 걸 보면서 만 원과 1,100원 사이에서 또 분할로 매수를 하고 시간의 종가에서 일부 분할 청산을 했는데요. 항상 이렇게 분할 청산을 하는 겁니다. 분할 청산을 하는 거죠.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지 않고 저항에서 분할로 챙기는 거예요. 네. 분할로 챙겼는데 어떤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하는 그 돌파 초입에는 또 매수를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돌파하고 뭐 이런 자리 눌림이 나왔으면은 뭐 추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추가 매수를 했는데 깨지면은 뭐 다시 손절을 할 때 하더라도요. 대형주도 타점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주식 선물은 이 자동 일지 차트가 제공이 안 돼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수많은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중요한 3가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수익을 공개를 하는 것은 절대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하미님들에게 누구나 공부하고 실전 연습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주린이 분들은 단기간에 고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 6개월이든 1년이든 꾸준히 공부하고 소행 연습하면서 경험을 먼저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행 연습을 한 1년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면서 원칙과 기준, 기법을 만들면서 경험을 쌓아서 노하우를 구축하시면 누구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원칙 매매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미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